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어떤 소식일까요? 네, 대한민국의 부산과 치열한 경쟁 끝에 사실 치열했는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제 부산보다 이겨버린 사우디의 플렉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인데요. RIF라고 불리는 이 펀드의 플렉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소식인지 기사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RIF가 히스로 공항 지주사의 지분을 10% 매입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사우디의 국부펀드 RIF, 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관리하는 국부펀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RIF가 이 영국 히스로 공항의 지주사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중동의 돈은 대표적으로 오일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동이 가지고 있는 기름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돈들, 많은 돈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뿌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도요,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전 세계 곳곳에 유치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었고요. 특히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자기들을 지지해줄 경우에 각 국가별로 공항을 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런 뉴스가 전해졌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유치가 끝난 직후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가 확대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런던의 히스로 공항이 굉장히 유럽을 대표하는 공항입니다. 런던에 있고요. 굉장히 큰 공항인 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의 지분 10%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인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금액으로 따지면요, 10억 파운드,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스페인의 투자사입니다. 이 페로비알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이게 17년 만에 유럽 최대 공항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것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는요, 전 세계에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 현지에서도 이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돈을 유치하겠다라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AI 기기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샘 알트먼의 도전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히스로 공항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는 점은요, 향후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보도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뉴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페로비알은요, 2006년도에 히스로 공항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당시 지분이 50%가 넘었었는데 독과점 이슈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이를 계속해서 줄여나갔었고요. 2013년에 25%까지 줄인 이후에 이것을 1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랬던 지분을 이번에 17년 만에 모두 털어버렸다라는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10%는 사우디의 국부펀드로 나누어 줬고요. 나머지는 또 프랑스로 나누어 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는요, 이번 유럽 공항으로의 진출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러한 항공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유럽은 10시간 이상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영국까지 가는 데는 불과 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유럽으로 진출을 하면 할수록 향후 유럽에 미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의 힘은 강력해진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사우디의 국부펀드 그리고 이 오일머니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가 내년도의 경제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분석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의 히스로 공항 지분 매입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국에 대한 경계 우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부자들은요,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감각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발빠른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중국 경기에 바탕을 해서요, 중국의 부자들이 다른 곳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바와 도쿄 아파트, 이 중국의 돈이 빠져나가는 방법이라는 기사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불안감 속에 중국 부호들의 자금이 중국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골드바와 또 일본의 아파트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요, 이 중국 부동산 자본들이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부자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202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중국의 사람들이, 중국의 부자들이요,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이 한국 부동산의 상승기를 이끌었다라는 루머 또는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최근에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미국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에서요, 중국 관련 인물들을 많이 취재해본 결과 실제로 중국의 부호들이 이 골드바, 이 금 투자를 비롯해서 도쿄의 아파트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현물 자산으로서 경기가 불안해지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현물 자산, 특히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여러 부호들이 아무래도 현재 중국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행에서 골드바의 판매 가격을 보면요, 본토의 판매가가 홍콩 지점보다 7%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즉 글로벌 투자로서 골드바를 확보한 다음에 중국 현지에서 매매를 할 경우 시세 차익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의 여러 골드 투자, 금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요, 이 도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특히 고급 아파트,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도쿄,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2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다, 누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만큼 엔저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 경기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년 넘게 저성장을 거듭해 왔었고요. 최근까지도 불안감을 노출한 끝에 드디어 그 포텐셜이 터지고 있다라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요, 대만을 투자할 바에야 일본에 투자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만큼 현재 일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 내부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구 이완을 비롯해서요, 여러 부동산 대기업, 부동산 개발사들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일본에 투자를 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중국 부호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신다면, 중국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까지 감안할 경우 중국 부호들의 움직임 굉장히 기민하게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위기 그리고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자금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어떤 소식이죠? 자, 밈 주식이라는 말이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밈 주식이라는 건요, 사실 약간 대표적인 투자의 방식이 아닌 방식입니다. 그냥 소위 분위기를 타고 투자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밈 주식의 대표적인 분위기인데요. 그것을 대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스탑인데요. 한때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많이 주가가 빠진 기업, 게임스탑의 주가가 오랜만에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게임스탁의 주식이 강한 거래 속에서 급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대표적인 밈 주식 게임스탁의 기사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전날 주가가 무려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 밈 주식은요, 공매도와 강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미국에서도요, 이 밈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공매도를 극복하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2020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게임스탑이 대표적인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었던 이 게임스탑에 대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이 게임스탑의 주식을 올리자,
주가를 올리자라는 운동이 벌어졌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이나 기업의 평가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온라인상에서 우리 이 주식 한번 밀어보자 이런 운동으로 번져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기업 바로 게임스탑입니다. 자, 게임스탑은요, 미국에 있는 오프라인에서 있는 이 게임들을 거래하는 거래소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게임스탑이 사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밈 주식 열풍 덕분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현재는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임스탑 자체적으로 그리고 가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너무 적었었고요. 성장 가능성도 낮았었기 때문에 이 게임스탑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또다시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게임스탑에 대한 콜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는데 그 분위기가 마치 공매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 콜옵션이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는 상황, 어찌 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 사이에 주가가 20%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한간에서는 이 주식이 더욱더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문제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게임스탑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단기간으로는 상승을 이룰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공매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한번 투자자로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요소인 것 같고요. 게임스탑의 실적은 다음 달 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실적이 실제로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게임스탑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 밈 주식에 대한 재현 그리고 밈 주식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전날 급등했던 이 게임스탑에 대한 분석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유럽과 미국에서도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연달아서 확인되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국 증시 움직임 이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시아 지수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와 코스피 지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그럼 이어서 상해 종합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26% 오른 3,02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중국의 11월 PMI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지만 이런 대외 호재와 함께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본 증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 상승했습니다. 33,486선 기록했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도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니케이뿐만 아니라 토픽스 지수 역시 동반 강세를 기록했고요. 업종별로는 제약과 전기기기 또 금융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국내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1% 상승한 2,53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면서 831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금통위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7회 연속으로 금리가 동결되면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부각됐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달여 만에 2,53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8거래일 만에 이렇게 다시 830선 회복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섹터별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주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1,100억 원대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이 고성능 차세대 2차 전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한농화성과 레몬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거의 가격 제한폭에 근접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미래컴퍼니가 11%, CIS도 7%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 아시아 마감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유럽의 주요 지수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들 이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의 푸치 지수가 0.67% 강세로 현재 7,4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0.53% 강세 보이고 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0.43% 오르면서 주요 지수들 모두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로존의 11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또 어제 독일에 이어서 오늘은 프랑스까지 주요국들의 CPI가 일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11월 근원 물가지수도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상승률 둔화된 모습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강하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가 0.59% 강세로 현재 35,638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4%, S&P 500 지수는 0.08%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는 미국의 10월 PC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10월 PC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으로 지난달 3.4%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고요. 이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율이 낮아지는 상황이니만큼 시장의 기대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글로벌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